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이제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옆에 보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3차례 연속 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연준은 이제 이틀 동안 FOMC 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기금리 목표 범위를 3.5에서 3.75%로 정전보다 25bp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리고 10월에도 금리를 내렸고 이번 12월에 다시 한번 3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회의에 걸쳐 총 75bp가 인하됐고요. 이번에 2022년 9월 FOMC 결정 이후 최저치가 됐는데 당시의 금리가 3.00에서 3.25%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지난달부터 25bp 추가 인하를 거의 확실시해 왔었고요. 뭐 한때 동결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는데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주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FOMC에서는 입수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를 했는데 다만 고용시장에 대해서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가 느려지고 실업률은 9월까지 소폭 상승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물가 지표보다 고용 지표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고용 시장이 점차 이제 후퇴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연초 이후 상승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금리 결정 관련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의 정도와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보다 신중을 더 가하겠다.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금리 동결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는 조금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점도표에서는 2026년도에 한 번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존과 똑같이 나왔는데요. 지난 9월처럼 2026년 한 번의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석 달 전 3.375%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일부터 재정증권을 매입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12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매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인 돈 풀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준비금을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증권 T빌이라고 하고요. 만기 1년 이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지준관리 매입 RMP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RMP는 오는 12일부터 대략 4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됩니다. 연준은 필요한 경우 잔존 만기가 3년인 국채로까지도 매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까지는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 왔는데 이제 늘리는 돈 풀기를 시작하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결정에는 3명의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반대표 이제 2명은 금리 동결을 이제 지지했고요. 1명은 50bp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이번 총 12명의 투표권자 중에 9명은 25bp 금리 인하에 찬성했고요. 3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금리 동결을 주장했었던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금리 동결 쪽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지난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측근으로서 이제 연준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3번 연속으로 50bp 인하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도표 분포는 비투표권자 중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19명의 참가자 중에 6명이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전망치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GDP 성장률 전망치가 1.7%, 그리고 2026년에는 2.3%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낮아졌어요. 이제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9%로 낮아졌고 근원 PCE 전망치는 이제 3.0%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명서 내용 자체는 사실 크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화적이라고 이제 얘기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굉장히 완화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다음 움직임이 금리 인하라고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동결해야 한다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 내년에 인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인하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선택지가 동결하거나 혹은 올해 한 번, 내년 한 번 인하하거나 혹은 더 많이 인하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위원들의, 연준 위원들의 이제 인식이고요. 위원들이 정책 경로를 적어내면 동결, 소폭이나 큰 폭이나 중 하나이지 금리 인상은 아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선택지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완화적이다라고 이제 해석하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 지금은 중립 금리 범위 내인데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얘기를 해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문구는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명서에서 매퍼적으로 해석됐던 부분 있죠.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현재가 그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well positioned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몇 달간의 그 고용 하방 리스크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가격 상승해버리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상승한 만큼 리스크 균형이 이동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고용 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고 고용 창출은 실제로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고용 시장이 상당한 하방 위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용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것이 앞으로 데이터가 좀 왜곡될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가계조사 데이터를 평가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표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방식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이유도 있고 데이터는 단순히 변동이 큰 정도가 아니라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뉘앙스로는 내년 1분기쯤에 재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도 해석되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2배는 더 인하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평가절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파월 의장을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 기자회견 이후로 나스닥이 좀 잘 올랐는데 이제 그 때에
국내 야간 선물도 같이 올라서 좀 이제 야간 선물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국내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변동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FOMC 회의 내용 올해 마지막 내용이었는데요. 또 앞으로도 ECB 미팅이라든지 BOJ라든지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